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이 중국 정책 부분 조금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컨텐츠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개념들 한번 체크하면 좋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이날 발표됐던 뉴스 하나 보면요. 조선일보에서 베이징 특파원으로 있는 한 기자가 내용을 냈습니다. 규제를 쏟아내는 시진핑 중국 주석, 기업들 당에 복종하라라는 강력한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복종이란 강한 단어로 중국 공산당은 이제 큰 정부, 중국 정부 중심으로 해서 중국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 사회 전반을 아우르겠다. 그래서 관리 통제하겠다. 그런 기조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기업 압박 강도가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날 31일, 그러니까 지난달 31일 중국 당국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관영 매체 인민일보에서는요, 규칙을 명확히 하고 한계선을 그어서 신호등을 설정한다. 그리고 기업이 당의 지도에 복종하고 경제, 사회 발전 큰 국면에서 복종, 복무하도록 이끌고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복종이란 단어의 이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데요. 기업이 이 국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밑에서 이 사회의 발전이나 이 좋은 부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공헌해야 된다, 희생을 조금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본가와 현재의 대척점에 서면서 시진핑 주석의 이 권력 집중에 더욱 힘을 실으려는 현 중국 당국 큰 정부 기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원문을 한번 체크해 보고자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붙였습니다.人民日报해서 인민일보, 시진핑 중국 주석 주도로 전면 심화 개혁위원회 제21차 회의를 최근에 개최했습니다. 네, 그는 반독점, 불공정 거래 등 이 감독 관리 역량 강화를 주문했는데요. 加强反垄断、反不正当、竞争监管力度、完善物资储备、提质积极深入、打好污染防治攻坚战 이렇게 제가 형광색 표시된 부분을 한번 간단히 읽어봤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물자 비축 메커니즘 개선, 오염 방지 및 처리 등의 만전 기회야. 사회주의 강조했고 자연재해 대비 체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 기조를 재차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한번 더 체크해 보게 되면요. 발전, 안전, 효율, 공평, 활력, 질서, 국내, 국제 등 이렇게 상대적으로 될 수 있는 개념들을 묶어놓고서 이러한 부문에서 전면적인 계획 수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독관리 규범과 발전 촉진 등 이 균형적 방향에서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규칙을 명확히 하고 한계선을 긋는 등 여기서 홍리등이 나오는데 이것이 신호등이라고 조선일보에서도 체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신호등을 잘 마련할 것이다. 그렇게 조정하고 흐름을 잘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네, 기업들이 당의 지도에 잘 복종하도록, 역시 여기 단어 복종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복종인데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복종, 복무, 서비스하는 것. 그래서 경제사회 발전이라는 이 대국면에 복종하고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들, 자본가들에 대해서 국가에 조금 헌신하라, 공헌하라, 희생을 하라. 그런 논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기술 진보 발전 촉진, 시장 경제 번영, 국민 생활 편의 제고, 국제 경쟁 참여 시에 역량 발휘를 위한 지원, 독려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선은 통제를 하겠지만 달래기식으로 문장을 더 이어갔던 점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서는 우선 개념을 잡고 가겠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그 개념의 의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보수는 자유경쟁 효율이라는 이 가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기조를 우선시하는 것이 보수가 되겠습니다. 한편 진보는 복지평등, 분배 우선이라는 가치가 이렇게 우선적 가치라고 주장되는 것이 진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최근 공동부유, 이 부의 재분배, 더불어 같이 잘 살자 이런 캠페인은요, 진보적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은 규제 강화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뉘앙스보다는 이 진보라는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개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 어떤 분들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는데 실질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될 것이고요. 사회주의에서 한층 더 나가면 공산주의가 되는데 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척점에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개념 구별할 때
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지 안 하는지 그 허용 여부를 놓고서 간단히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 소유를 해서 이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는 이 대자본가가 출현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주의, 자유경제의 그런 시장 자본주의 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국이란 사회를 생각해 보면 사회주의라고 말은 했지만 최근까지도 변칙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임을 사회가 그런 경향이 강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위 개수는 일반적인 국가들보다도 더욱 높게 나오고요. 그러면은 그 점을 생각했을 때 다른 자본주의보다도 더욱 불평등이 심각한 세상은 요지경 속이었습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더욱 못난 대로 사는 그런 이제 요지경 세상이 바로 중국의 현재까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 표에서는요, 한번 체크하실 것이 최근에 이 발표된 법치정부 건설 실시 요강 2025년까지 5개년 동안 이 중국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법령이 발표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시진핑의 이 주석의 의지와 사상이 집대성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시를 표시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이런 회의, 중앙경제금융위원회에서 참석해서 발언을 했던 것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 시진핑 사상이니 뭐 중국 특색 사회주의니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쭉 이제 말을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 입장이 반영된 것이 최근 발표된 법치정부 건설 실시 요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규제 강화라는 부분은 차곡차곡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묵혀둔 것처럼 지속적으로 발표된 것이 업데이트되면서 결국에는 이 법치 정부의 기본적인 권력을 갖춘 이 실시 법령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좀 말이 길어진데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8월 17일 공동부유 개념 나와서 이 사회주의 사상의 본질이다. 중국 현대화 중요 특징이다. 그러면서 금융은 현대 경제 핵심, 금융 리스크 최소화 강조했습니다. 보수보다는 진보를 이제 중시한다는 포인트 잡을 수 있고요. 올해 3월 달에는 플랫폼 경제 발전 중요한 시기. 그래서 눈에 띄는 모순이나 문제 해결해야 한다. 이미 수개월 전에 플랫폼 이 구조 쉽게 만들어서 쉽게 비즈니스 모델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 이 과실을 전부 따먹어버리는 이 대규모 기업들, 대기업 플랫폼 기업들 잡겠다는 의지를 먼저 드러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중립 등 친환경 사업에 강조를 했고요. 빅테크 규제, 친환경 기조를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 포인트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유통 시스템을 강조했는데요. 유통 부문의 현대화 달성, 질적 성장 강조. 중국이 2001년 정도에서 WTO 세계무역기구 이렇게 가입을 하면서 자유무역 그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정말 황소개구리처럼 이 글로벌 무역 전반의 생태계를 다 어지럽히면서 자신들이 독식했겠습니다. 물론 중간재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자재가 없다 보니까 값싼 노동력 이용해서 그 얻은 과실 부분은 뭐 마진율은 높진 않았지만 많이 그렇게 글로벌 달러를 비롯해서 돈을 많이 획득했을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양적 성장에서 이제 질적 성장 강조합니다. 공급측 개혁, 그러니까 과잉 공급됐던 부분을 축소해 가면서 그 다음에 시장보다는 정부 역할 강조하는 것. 그래서 과잉 생산 축소, 유통망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 내수시장 확대 전략 실시, 그 다음에 생산 분배, 유통 서비스, 이 내수 활성화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월 달에는 황화강 주변 보호하고 치수관리, 생태보호 질적발전 추진, 역시 질적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친환경 균형 발전을 강조했던 점, 2019년도에도 균형 발전 강조, 2019년 이 전면적인 소강, 샤캉쇼회에서 소강사회 등 따시고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를 정도로 잘 먹고 절대적인 빈곤을 없애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서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소강사회 건설에서 진전을 이뤘다. 그래서 이 소강사회 벗어던지고 공동부유 개념을 내놓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절대빈곤 탈출했다. 시장 부작용을 인식하기 시작한 이 시진핑 2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고효율 과학기술, 첨단 과학기술 강조했습니다. 빈번한 자연재해에 이 환경을 살리자는 것이 이미 2018년도에 이제 강조됐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 7월에는 핵심 기술력은 곧 국력, 첨단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이미 드러났다는 점, 이미 3년 전에 이런 움직임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 금융 리스크 해소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금융의 중요성을 인지했고요. 기초 체력 키우기. 그래서 최근 3년에 걸쳐서 쭉 시진핑 이 주석의 발언을 되돌아보게 되면
이번에 나온 규제라는 것이 뭐 갑자기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콩 볶아 먹듯이 한 번에 확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업데이트 되면서 이 시진핑 이 사람의 이 의중이나 생각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는요, 법치정부 건설 실시 요강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어떻게 이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뒀는지 살펴볼 것인데요. 예전 영상에서 다룬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분만 보게 되면은 2035년까지 법치국가 기초 완성한다. 거버넌스 효율성을 제고한다. 그렇게 하면 중요 영역에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첨단 기술 부문에서 법령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이고요. 이것은 규제 강화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생태계, 전반적인 이 첨단 기술 부문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키워나가겠다는 이 중국 당국의 입장,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점 영역에 대한 법 집행 강도 높일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규제 강화로 읽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친절하게도 섹터가 다 나와 있는데요. 식의약품, 공공위생, 자연자원, 생태환경, 안전생산, 노동보장, 도시관리, 교통운수, 금융서비스, 교육, 훈련 등 금융서비스는 뭐 핀테크나 뭐 그런 부분도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의 상당 부분이 이 중점 영역 법 집행 강도 높일 것이다. 이 부분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규제 강화를 시사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6장부터 10장까지 해서 35항까지 이어지는 35조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자연재해, 재난 등 비상사태 대비에 대해서 제도를 정비하겠다. 그것을 시사했습니다. 모든 지역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 네, 이 부분은요,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에서도 해석이 되는데 이 텐진시에서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유자산 관리 감독국에서 이 통합 시스템으로 해서 통합 클라우드 관리하고 지금까지 이제 국유기업과 이 주요 스마트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간의 이 임대차 계약으로 했던 것을 축소하고요. 그래서 이 산업계 전반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런 해석이 나왔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모든 지역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하겠다.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연관시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디지털 법치정부 구축이라는 부분, 9장에 나오는 부분도 이제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인터넷 빅데이터, 이제 artificial AI 활용 행정 관리, 제도적 규칙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네, 중국터서社会主义라고 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늘 반복해서 나오는 이런 개념들 아직은 애매모호하지만 어쨌든 법치를 통해서 이 시진핑 이 신정부 그런 사상들을 담은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졌다는 점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중국은 뭐 관시 그러면서 사람들 간의 인맥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정도. 그 다음에 법치, 이제는 시진핑 이 중국 주석이 칭화대에서 화학공학, 이제 화강 학사를 받고 그 다음에 법학 박사를 받을 정도로 뭐 대피를 해서 논문을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그런 이제 의혹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칭화대 박사 출신으로요 통합적 인재라는 점을 주시하면서 이 법치를 상당히 강조했던 시진핑 중국 주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가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진화하는데 상당히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영미권에서 나오고 있는 규제 강화라는 부분 이면에는 중국이 다른 선진 시스템, 선진국과 맞춰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시스템의 그런 골격들을 탄탄하게 다지고 기본적인 시스템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는 또 역시 개념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상식으로 의심하자 민주주의 반대 개념을 이걸 문의를 보면서 이제 답을 곧바로 나오신 분은 상당히 이런 정치 부분이나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반대는요, 어떤 분들은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제주의, 전체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일부로 독재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반대, 독재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 중국 사회가 민주주의와는 조금 반대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보수는 어쨌든 자유, 진보는 평등, 간단하게 이제 구별을 하자면 그렇게 될 수 있고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선 분배를 우선시하는 것이 진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전반적인 캠페인의 이 기조는 이 진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최근 중국 행보는 어쨌든 큰 정부 기조를 더 분명히 갖고 가는 것입니다. 미국은 큰 정부 방향성에서도요,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예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정부 방향성, 역시 중국과 미국과 비슷하게 가지만 규제에 목맨다는 해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8년도 기사를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는 평등 가치를 내건 진보 정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 특목고 폐지, 보편적 복지, 고소득자 핀셋 과세 강화,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최근의 규제 강화 부분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나 집단을 강조하는 것이 동양 문화권인데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애국심이라는 부분에서도 동서양이 좀 차이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박찬호, 야오밍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대표로 차출이 됐는데도 그런데 다른 말, 군말하지 않고 자신들의 커리어를 희생하면서까지 국대로 차출됐고 활약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감사한 일이겠지만 자신의 커리어를 상당 부분 희생했는데요. 쉬면서 몸을 만들고 관리할 시기에 몸을 혹사하면서 부상 등이 잦아졌고 이 둘은 전성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은퇴의 시기를 앞당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개인의 선택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동양 문화권, 우리 아시아 쪽의 이 문화권에서는 나라를 위한 의무감 부분이 더욱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해프닝으로도 볼 수 있지만 중국 국가대표 금메달,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못 땄다고 실망하는 모습,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도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국대라는 것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으로 굉장히 필사적이고 결의에 찬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 그런 스포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보면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해본 적은 없었지만 예전에 보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태극기 앞에 그렇게 의미심장한 문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수정이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국가에 대한 충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개인보다는 집단, 국가를 중시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애국심은 지난 1997년 IMF 사태 당시에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네, 큰 액수가 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어려운 시기를 잘 협력을 해서 우리 함께 잘 극복하자는 한국인들의 단결력에 세상이 놀라기도 했고 한편으로 이 금이 매물로 많이 나오면서 국제 금값을 떨어뜨렸다고 원성을 사기도 했다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최근의 코로나19 등 최근 10년 단위로 해서 세 차례의 글로벌 위기가 발생했던 사례를 한번 제가 붙여봤는데요. 위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는 가운데 최근 중국은 자체적인 대비책 마련 및 기초 체력을 다지는 행보로도 한번 느껴지는 자체적으로 이 혹한을 맞으면서 시련을 견디겠다. 그래서 기초적인 체력을 키우겠다는 것으로도 한번 다르게 읽히는 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외적 리스크가 중국 내부로 전이되지 않도록 중국 자체적으로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력을 키우는 것으로도 저는 내피셜 조금 사용을 해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시아의 금융위기 상황은 물론이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보면 분명히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략과 전술에 능한 민족이다 보니까 반면교사, 잘못된 점을 보고서 안 좋은 사례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의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을 그런 반면교사를 삼는 게 아닌지 싶고요. 남이 때리는 매를 막기보다는 스스로 지금 매를 후려치면서 차후에 나올 수 있는 리스크 확대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국이라는 곳은 워낙 대륙이라고 하면서 큰 나라이다 보니까 장기전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짜고서 디테일한 전술을 짜는데 굉장히 능한 그런 중국인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두세 수, 이 차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시나리오를 짜 놓고서 그 방향에 맞게 추진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개방을 하더라도 어쨌든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개방을 하고 한번 부딪혀 보겠다는 그런 심산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네, 이번 페이지는 제가 왜 중국의 당국의 입장, 그 당국의 공산당의 사람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고 그렇게 만만케 보면 안 되나 생각을 하는 이유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의 핵심 지도부는요, 이것은 2018년 12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지도부는 모여서 언제든지 현안에 관한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시진핑 당 총서기를 비롯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이 베이징 중심부인 중남해 일대에 함께 거주를 하면서 언제든지 국가와 당의 현안에 관한 회의를 소집한다고 하는데요. 공산당은 또한 중국 최고 엘리트 집단이란 자부심 가지고 있겠습니다. 뭐 공부를 잘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정치인들의 후광을 입고서 그런 정치로 탄탄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행정가로서 말단 직원으로 행정도 취할 수 있고 입법 부분에 대한 경력도 쌓고요. 그리고 사법에 대한 법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그런 해석력도 높을 것이고 전방위적으로 특화된 인재들, 그래서 국가를 잘 통치할 수 있게 젊은 시절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정치 수업, 이제 법적인 지식, 이제 재고, 그렇게 학습이 되고 훈련되어 온 인재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18년 12월 기사였는데요. 그때도 보면 4차 산업혁명, AI, 빅데이터 등 첨단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집체학습이라는 개념도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붙여봤습니다. 2018년 기사, 2019년 기사 같이 보게 되면은 2019년은 원문의 기사인데 이 시진핑 중국 주석이 AI 산업 동향 관련해서요. 집체학습에서 AI 중요성을 한 1년 단위로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AI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이 문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이 자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있어서 인터넷, 뭐 빅데이터, 컴퓨팅, 뭐 센서, 그 다음에 뇌과학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고, 이 인공지능이 차세대 그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첨단 산업 기술 부분이다 보니까 잘 집중을 해서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 볼 것은 이제 국조라고 해서 구어차오라고 해서요. 이것은 차이나 트렌드로 그냥 편안하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국이라는 게 나라니까 중국을 자신의 나라를 칭하니까 나라 차이나, 그 다음에 차오라는 건 조류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쉽게 해석할 수 있는 트렌드라고 해서 이 국산품 사용, 중국이란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자. 그렇게 젊은 층 사이에서 퍼지는 세련된 애국 풍조라고도 조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한 기사에서는 이 부분 제가 형광색 표시한 문구를 보게 되면 이 국조가 인기를 끄는 배경에서는 실제적으로 소비 트렌드가 크게 변한 것을 반영한다는 분석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중국 화풍의 중국 스타일을 이 젊은 여성이 중국 스타일로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뭐 Love China 뭐 그러면서 이 국조에 대한 그 부분을 이 젊은이 층들의 그런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서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2, 3분기 지속된 중국 플랫폼 기업 주가 하락세는 자충수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질문을 던진 이유는 반문하는 형식이니까 자충수가 아닌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성장통을 미리, 그래서 성장통에 대해서 미리 경험하자,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여지고요. 그렇지만 무시할 수 없는 사실, 기업들의 중단기 실적 악화는 피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선반영된, 주가로 반영되는 모습이 지금까지 쭉 이어졌고, 그래도 이 반영된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반등할지 아니면 조금 더 하향할지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 간 적응력 제고, 그 다음에 산업 생태계 조정 등인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 산업 전반 건전성을 더욱 제고할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현재 자금력으로 몸집 키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부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요, 부가 상당히 편중되고 있는 상황. 특히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카카오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만큼은 아니어도 합리적 수준의 규제가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독주 체제가 플랫폼 기업 몇 군데의 독주 체제가 상당함을 알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언론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고자 붙여봤습니다. 차이나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구글링을 해보게 되면 끊임없이 뉴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뭐 CNN, 블룸버그, 뭐 그다음에 CNBC, 그다음 마켓워치 뭐 그러면서 영미권의 주요 경제 매체 그리고 주요 사회 매체 등 모든 언론들은 부정적 관점에서 중국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자체가 글로벌 반중국 기조 형성하는 식으로 현재 중국의 프레임 덮기 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반발하는 듯 하면서도 밀당을 하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 대응하겠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무시하면서 묵인하는 그런 태도가 나오는데요.
이는 중국 자체적 결속력을 키우는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현재 감정적인 접근이 오히려 중국 당국의 입지를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젊은 층을 비롯해서 이 대중들의 애국심을 더욱 고양시키는 효과가 나오면서요. 이렇게 중국 당국 입지 탄탄히 다져주는 예기치 못한 결과 만들고 있는 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주요 내용 정리하는 페이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 기업들 당의 복종, 이 복종화라는 단어 썼습니다. 자본가들의 입지 축소, 그 다음에 심리가 산업계 전반의 심리가 위축된다는 건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 보수는 자유, 경쟁, 효율 등 이 신자유주의 가치를 중시하는데요. 사실 보수와 진보라는 의미가 애매모호한 현대사회 그리고 국내 사정도 그렇게 이 애매모호하게 보수와 진보가 쓰이지 않나 싶습니다. 진보라고 생각했던 집단들 역시도 이 보수층들과 비슷하게 자신들의 밥그릇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 보이면서 진보라는 이 의미가 퇴색되는 현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진보는 어쨌든 복지평등, 분배 우선적 가치에 두는 것인데요. 중국은 현재 규제 강화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보기보다는 진보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최근에 이 공동부유를 해석할 수 있다는 점 지적드립니다. 생산수단 소유 여부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구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중국은 엄밀하게 말해서 사회주의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법치주의 건설 실시 요강 시진핑 사상을 집대성했는데 시진핑 이 사람은 지속해서 수년 동안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고요. 그래서 이 정책, 이 법령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는 점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인치당치, 사람이 다스리다, 공산당이 다스리다. 이제는 법치로 가면서 국가체제 시스템화 나서고 있고요. 단순히 규제 강화로 볼 필요 없이 지금 중국 시스템, 전반적인 사회체제 시스템 자체가 선진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중국 공산당 당내의 이제 서열 다툼, 세력 다툼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력 내치기, 반대당 내치기도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선진화되는다는 흐름에서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법치라는 부분을 한번 보면 좋겠고요.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제주의, 전체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용은 쭉 있는데 그것은 스탑 화면으로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양은 집단주의, 서양은 개인주의. 그래서 동양은 전체적이고 국가적 사고를 하는데 조금 거리낌이 없다. 그렇지만 서양은 개인주의 사회다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문화적인 차이가 나온다는 점을 이제 한번 확인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잘 볼 수 있는 거 집단 중시한 동양, 자연적으로 애국심 강조하고 스펀지 선수들이 마치 전쟁에 출전, 나라를 대표하는 국대로 나오면서 커리어를 희생하면서까지 국가대표로서의 명예를 중요시 여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층들은 집체학습이라고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 고위 간부들 역시 AI나 빅데이터 등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를 한다는 점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 싱크탱크라는 점에서 이 중국 공산당의 막강한 저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중국이 수십 년 동안 멸망론이 나오고 있는데도 근근히도 아니고 굉장히 강하게 세력을 키우면서 현재 미국의 아성을 넘보려고 하는 것은 분명 공산당을 지휘하고 있는 간부들의 역량이 낮지는 않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어쨌든 2018년, 19년 AI 중요성 지속 강조했는데요. 첨단 기술에 대한 정책적 수혜가 기대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바이두라는 종목을 이 판다 주식에서는 늘 강조하면서 주가는 좋지 않더라도 폭발적인 성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종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국조, 차이나 스타일, 국산품 사용하고 중국 자신감을 드러낸다. 젊은 층에게 자신감을 투영시키고 사상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애국심을 키우고 시진핑으로 권력 집중하는 것에 힘을 쏟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영미권 언론은 어쨌든 부정적 관점에서 감정적 대응으로 중국 뉴스를 지속 전달하는데 그렇게 미디어는 프레임 씌워서 글로벌 반중국 기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은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결속력 다지고 계속적으로 힘 모으기 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래도 100번 해도 싸움은 지지 않는다는데 너무 감정적 대응을 하면서 중국 자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차후에 더욱 큰 나쁜 부작용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고요. 어쨌든 중국 당국 밀당을 하면서 내부의 애국심을 결집하고 그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란 것은 표면적이고 본질은 밥그릇, 세력 싸움이란 것이 미중 간의 관계,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공산당의 이제 자본가에 대한 대결 구도 조성, 그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미국이 한미 FTA에 압박했던 것이 엊그제일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을 외쳤던 게 바로 엊그제였는데, 이제는 메이드 인 USA, 미국산 쓰라는 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영원한 1등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영원한 1등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시기가 조금 중간에 빨리 오게 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중국을 대하는 언론들의 관점 한번 볼 텐데요. 빠르게 한번 보면은 영미권은 냉탕, 중국 본토는 열탕입니다. 글로벌 관점은 현재 미디어 대세인 영미권 기조에 따라서 냉탕으로 쏠림 현상 뚜렷하고요. 이 냉탕과 열탕물을 섞어서 온탕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생략된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미권은 부분을 확대, 코끼리 다리가 곪고 있는데 그래서 코끼리가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코끼리 전부인 양하고 해석을 하고요. 중국 관영 매체는 좋은 점만 부각하면서 자화자찬하면서 이 한쪽이 곪아서 이제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중립적인 차원에서 불편부당하게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추세가 되겠습니다. 언제쯤 이런 간극이 극복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정치인은 어쨌든 갈등을 자양분 삼아서 세력을 키우는 집단 내 구성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약이 되는데, 그러면 이들 정치인들은, 미중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국익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의문시가 되고, 그것의 답은 그들만이 알고 있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법치주의 강조하고 여러 가지 법령을 내놓고 5년 동안의 계획표, 시간표를 만들고 기본적인 틀을 조성했습니다.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진핑 주석의 사상이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회의에서 사전에 이미 포석 마련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법령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은 아니고 오랜 기간 숙고된 것이 법령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발표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겠고요. 사회주의 국가 색깔이 뚜렷해지고 기조 변화가 나타나는 올해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흐름입니다. 큰 정부, 복지를 더욱 중시하고 만인의 평등, 어느 일부 자본가들의 그런 과실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수혜가 아니라 여러 중소기업, 그리고 소수민족, 그리고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사회에서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조금 케어해 주겠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큰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공동부유, 부의 재분배와 일맥상통하고요. 계획주의로 나올 수 있는 전체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것과는 차이가 멀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회주의 이념들은 이 디지털 기술, AI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기술이 메꿔줄지, 그래서 디지털 통합 관리라는 부분을 저는 조금 중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해 줄지, 그 부분이 이 중국이 앞으로 최소한 아시아에서 패러다임을,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를 수출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 여부는 수년이 걸리겠지만 그 외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잘 만들어갈지, 자신들의 그런 공동부유 캠페인이 잘 이루어질지를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책 수혜 섹터 구조 개편. 이 정책 수혜 섹터로 향하는 다른 주요 대기업들이 구조 개편, 구조 조정을 통해서 다각화나 혹은 다른 산업 부분의 진출을 잘 해낼지, 그런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 종목별로 아니면 기업별로 그런 우열이 가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수년 내 흐름에서도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금융시장은 현재 내구성을 다지는 구간으로 해석이 됩니다. 나중에 맞을 매 미리 자신들이 때리면서 맞고 이 기업들은 시련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약은 어쨌든 몸에 쓰지만 약을 먹고 나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점 중국 정부, 당국자들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공포 극대의 순간은 최적 매수라는 중국 주식시장, 증시의 정설이 있는데요. 그런데 공포 극대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점, 중국 정부, 중국 당국발의 그런 규제 강화 리스크라는 부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아직 공포 극대라고는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림픽으로 인한 특수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조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 당국발 규제 강화의 기조에 대한 그런 악재를 이미 다 선반영했고 이 낙폭 수준이 이제 가장 저가 수준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대폭 조정 장세는 현재는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회복 기미를 보이고는 있는데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계속 관망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팁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조금 심층적으로 좀 길게요. 이 개념도 잡고 중국 정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영상이 됐습니다. 네, 영상 유익하셨기를 바라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